らちやかねえな英雄コビ。 원피스에서 해군은 해적과 완전한 대립관계이며 여기서 굵직한 인물들은 대부분 해군 대장의 자리부터 중장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역들도 개짬치 시절부터 대위, 중위, 소장 등 계급을 거쳐 현재의 위치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과거 스모렉이 스모커도 대령의 위치부터 등장하였으며 겁나 맞고 다니지만 나름 중장의 자리까지 올라섰는데요. 스모커와 같이 미래의 중장 이상의 위치에 오르게 될 해군 잠바리들은 나름 이름을 날린 해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해군 잠바리 중 출세를 했다고 봐도 될 코비는 과거 해적알비다 해적선에서 계잡부로 있었으며 루피를 통해 구원에 가까운 구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それはもちろんこの船の船長アルビダ様です。 이후 몰락한 해군인 모건의 아들이었던 헤르메포와 함께 해군으로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피의 영향인지 코비는 이름 모를 해군에게 자신은 해군 장교가 될 몸이라고 소리치며 나름 깡따구가 있는 모습으로 해군을 입대하게 되었고 얼마 있지 않아 루피의 할아버지인 해군 전설 거프가 이 둘을 맡겠다며 데려가게 됩니다. 海軍将校になる男です。 이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훈련을 거듭하며 코비와 헤르메포는 워터세븐에서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루피에게는 개털리고 말았는데요. 당시 나름 육식 중 하나인 채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육식들도 사용하는 걸 가정하면 1년 만에 엄청난 성장세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해군 전설의 배움 때문인지 자빌군에서 시작한 코비는 2년 만에 해군 본부의 대령이 되었으며 정상 전쟁에서는 사람들의 기척을 느끼며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였는데요. 패기를 각성 후 당시 해군 대장인 사카즈키를 정면으로 막아서며 패기를 잘못 이해한 것인지 하극상을 하는 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まるでバカじゃないですか。 이후 또 성장을 이뤄낸 코비는 현재 우리의 스모렉이 스모커보다 위상이 높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로키포트 사건 이후 코비는 영웅이라 불리고 있으며 사왕인 검은 수염이 알아보고 코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납치를 해갈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ロッキーポート事件じゃ世話になったな。 납치 후 해군 현상금을 거는 수배지에는 5억이라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는데요. 거프는 코비의 납치 소식을 듣고 코비를 구하기 위해 코비는 해군의 미래라고 얘기하며 사황 본거지에 쳐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첫 등장인물로 루피와 함께 계속 성장해가는 코비는 훗날 대장 이상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현재는 사카즈키의 딸이라 추측되는 히바리가 코비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 사카즈키와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지 않냐는 쌉소리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검은 감옥이라는 이명으로 초기 등장하였던 희나는 감옥 열매 능력자로 나름 강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알라바스타 왕국에서 스모커와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이후 밀짚모자 일당 대신 변장을 하여 해군과 싸우기로 한 봉쿠레를 잡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かかったわね。 스모커와 입대 동기로 동기 중에서는 엘리트로 평가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상 전쟁에서는 기어세칸드로 빠르게 이동하는 루피를 잡지 못하며 희나굴욕이라 말하고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みんな深く。俺たちも深く。 열매 능력으로 기본적인 강함을 갖추고 있지만 패기 사용이나 큰 활약이 없어 사왕 간부급을 상대하기도 어려울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감옥 열매와 가죽 장갑을 끼며 한 번씩 등장하는 인물로 최종장에서도 계속 모습을 드러낼 거로 보여집니다. バカな男。 중장 스모렉이 스모커의 직속부하로 등장하였던 타시기는 검 오타쿠이자 검사로서 초기 조로의 상대로 등장을 하였는데요. 눈이 나쁘고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초기 등장 시에는 검사로서 나름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どうしてこの時代悪が強いんでしょうか。 타시기는 해적에게 빼앗긴 최상 명검들을 회수하겠다는 나름의 야망이 있으며 초기 등장 시에는 뭣도 모르고 조로에게 검을 골라주기도 하였는데요. 밀짚모자 해적단과 만남에서는 항상 조로에게 밀려버리며 너무 분해서인지 내가 여자라 배제하냐고 소리치기도 하였습니다. 크로커다일 편에서는 타시기가 자신의 약함에 질질 짜자 스모커가 빠기치기도 하였는데요. 泣くほど悔しかったらもっと強くなってみせろ。
이후 펑크아자드에서 재등장하였지만 눈눈열 매능력자 모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한 번 조로와 실력 차이가 나는 걸 느끼고 말았습니다. 俺にかなう気がしねえと気づいた時お前は逃げるべきだった 조로가 모네를 패기가 없이 베어서 멘탈이 나가버리게 만들자 패기를 이용하여 모네를 베어버리며 막타충의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キリシグレあなたの負けです 현재는 대령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스모커의 직속부하인 만큼 소장이 상급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적에서 해군으로 들어가게 된 특이 케이스 원투 장고는 갱생을 하였으며 최면수를 중점으로 둔 특이한 공격을 하는데요. ジャンゴおい起きろジャンゴまだその癖治ってねえのか 얼빠진 모습들을 한 번씩 보여주며 우섭이 있던 마을에서 캡틴 크로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당시 900만 베리의 현상범이었으며 극초기임에도 약함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해군으로 갱생한 뒤에는 폴보디와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이며 정상전쟁에서도 잠깐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俺たちと鉢合わせるとは運がなかったな麦わらお前はここで終わりだ 하지만 루피가 자신도 모르게 날려버린 패왕색 패기에 거품 물고 기절하며 아 이놈은 글러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습니다. 해군지부 대령인 모건의 아들이자 개찐따였던 헤르메포는 코비와 함께 갱생을 하며 해군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프를 베어버리고 빤스런한 자신의 아버지에게 꼭 당신은 내가 잡겠다고 소리치며 나름의 포부를 보여주었습니다. もうが今日のところは見逃してやるだけど俺はいつかあんたを超えてやる 루피에게 좁혀진 뒤 해군으로 들어가 코비와 함께 거프의 제자가 되었으며 루피와 조로처럼 거의 단짝의 콤비가 되었는데요. 코비가 육식을 사용하며 등장하였을 때 마찬가지로 조로를 상대하였으나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비와 마찬가지로 육식을 익혔으며 쿠쿠리를 쌍으로 들고 공격을 하였는데요. 全くかなわんな 코비와 동기이지만 공석에서는 부관으로서 코비를 상관으로 존중하며 스모커에게 붙어있는 타시기 같은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 전쟁에서 먼저 패기를 익힌 코비를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면 아직 패기를 익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소드 대원으로 들어가 있고 납치당한 코비를 구하기 위해 거프와 소드 대원들과 함께 검은 수여 매적단 봄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소드 메인급 대원들 정도의 강함을 따라가지 못하며 잔바리로 남을 확률이 높다는 걸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얼굴은 누구나 알지만 이름은 잘 모르는 브랜뉴 준장은 어찌 준장이 된 것인지 매일 현상 수배지만 들고 주댕이만 나불거리고 있는데요. 初頭の手配から3000万ベリーは世界的にも異例の破格ですが 탈모가 있는 아프로 헤어와 선글라스로 특이한 외관을 보여주며 항상 중요한 순간 현상금 액수를 책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얘는 그냥 사무용인가 보다 싶었지만 정상전쟁에서 칼을 차고 나타난 모습을 보이며 직책도 준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강함을 갖추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 현상수배지 오타쿠로 빠진 게 아니냐 생각되는데요. 最もバランスのいい鉄壁の海賊団赤髪のシャンクス40億4890万ベリー 사왕의 현상금이나 칠무에 또는 루피 등 다양한 현상금을 소개해주나 어찌되었던 준장의 직책을 가진 만큼 지략적으로나 강함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최악의 세대 일원이자 사왕의 간부였던 드레이크는 사실 해군인 게 밝혀졌는데요. 소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스모커보다는 충분히 강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0000 열매 알로사우루스 능력자로 엄청난 맷집을 보여주는데요. 俺とあいつを一緒にしない方がいい 초기에는 자연계 능력자인 해군 대장 키자루에게 반항하지 못하고 털려버렸지만 현재는 패기 사용과 함께 나름 상당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왕 카이도우의 간부로 등장 시에는 밀짚모자 해적단 3인자인 상디의 공격에도 멀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스크래치맨 아프를 쓰러뜨리는 등 강함을 증명하였는데요. 나름 해군에서는 실력자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루피의 적단이 성장하는 시기에 같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며 계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군에서 직책은 소장이었으나 소두로 넘어간 상황에서는 대장의 자리를 맡고 있는데요.
해군에서 해적인 최악의 세대 그리고 다시 사왕의 간부에서 소두로 넘어오며 박쥐와 같은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로우와 같이 수술 열매를 빼앗던 시기 로신한테를 통해 목숨을 건진 인물로 훗날 D1 쪽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昔の話だ。恨んじゃいない。 잔바리에 들어가야 하는 게 정답인 해군 중장이자 초기 대령으로 등장하였던 유망주 스모레기 스모커는 자연계 뭉게뭉게 열매 능력자로 현 사왕인 루피를 잡아버릴 뻔하였었는데요. 어떤 해적도 놓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스모레기 스모커의 이명은 하얀 사냥꾼이었지만 꽤나 많은 해적들을 놓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첫 등장 시 로그타운에서 등장한 스모커는 현상금 3천만 베리의 루피를 범상치 않다며 바지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주시를 하고 있었고 루피를 잡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었는데요. 悪いな俺のズボンがアイス食っちまった 하지만 루피의 아버지이자 혁명군 총사령관인 드래곤이 등장하자 대령이었던 스모커는 드래곤에게 덤비지도 못하고 로그타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알라바스타에서 다시 등장하여 흰수염 2번대 대장 에이스와 만나 박빙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녀석은 잔바리가 아니구나 싶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스모커는 자연계열매 능력자이자 고속이동과 비행이 가능하며 상성도 거의 없어 사실상 무적이라 볼 수 있었지만 신세계에서부터 스모커의 명성은 땅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お前は煙だろうが俺は火だ俺とお前の能力じゃ勝負はつかねえ 회기가 등장한 시점에 G5로 향한 스모커는 같은 해군 중장이자 해적이었던 베르고와 싸우게 되는데요. 회기로는 상대가 되지도 않으며 베르고에게 떡실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칠무의 도플라밍고의 등장과 함께 똑같은 싸움 패턴을 보여주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상황까지 가며 아오키즈의 등장으로 겨우 목숨을 구하였는데요. 여기서부터 스모커는 스모레기의 이명을 가지게 되었으며 무능한 세금 도둑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름 루피의 라이벌 해군으로 등장하였지만 현재는 영웅 코피보다 인지도나 강함이 떨어져 나락으로 가버린 해군 잔바리입니다. 최근 등장한 소드대원들도 나름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왕자로 불리는 프린스 크루스는 질척 열매로 검은 수염 해적단 본거지에서 활약을 하였는데요. 주루이 손녀인 쿠자쿠도 채찍 열매로 채찍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자에 갈매기를 달고 있어 추루와 센고쿠의 자녀가 아니냐는 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 여러 잔바리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중장 아래의 계급에서 이와 같이 눈에 띄는 인물들은 최종장에서도 계속 모습을 보여주고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スモーカー終了スモーカーさん懸賞金の平均が300万ベリーのイーストブルーで違いない。 레드라인과 위대한 항로로 나눠진 4개의 바다 중 최약체 바다로 불리는 곳은 바로 이스트블루인데요. 대해적 시대는 물론 대해적 시대 이전에도 최악의 바다로 불린 곳으로 해적들의 평균 현상금은 300만 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바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해적에서는 해적왕 골드로저가 나와버리고 해군에서는 역대 통틀어 전설로 불리는 거프 그리고 혁명군에서는 최악의 범죄자인 드래곤과 넘버2 사보까지 뭐 말만 최악체 바다지 최악의 바다가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イーストブルーの男に俺はまた阻まれるのか 이런 초강자들과 다르게 잔잔바리로 꾸준하게 활동을 하는 인물들도 있었는데요. 이스트블루 스토리 중 너무 잔혹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인물은 어인 아론이 있습니다. アロン誰だそれ知らん 태어난 곳은 이스트블루가 아니지만 이스트블루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아론은 이스트블루 잔잔바리 중 나름 최종 보스로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현상금은 당시 2천만 벨이었으며 칠무에이자 바다의 협객인 징베의 동생뻘인 인물입니다. 魚人海賊団ノコギリのアロン2000万 이스트블루 자체가 소식통이 약한 건지 징베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던 엄청난 초강자로 설명되며 거품이 제대로 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인간을 싫어하여서인지 과거 행적을 보면 나미의 양엄마를 쏴 죽이고 마을을 지배하며 노빠꾸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大好き 뱀의 머리가 되려 한 것인지 아론은 이스트블루에 정착하며 나미가 살던 마을을 포함하여 여러 마을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항해사인 나미를 잘 구워 삼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나미는 자신의 마을을 아론에게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고 그러다 만나게 된 루피 일행과 함께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나미가 그동안 모은 돈을 해군과 함께 쓸어가 어깨에 칼빵을 넣는 모습을 보고 루피는 빠기친 모습을 보였는데요. 루피는 아론에게 다짜고짜 다가가 펀치를 날렸고 아론도 이스트블루 보스답게 어인의 강함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루키이자 다이아 수저를 타고난 루피에게 개털리며 나락으로 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트블루에서 인간들을 하등 종족 취급하며 잔인하게 군 아론이 왜 이런지는 나중에 공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과거 어인섬에서 태어난 시절 어인 경매를 보고 자랐던 아론은 훗날 피셔 타이거가 말이 좋아해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걸 알았고 종족 차별로 인해 인간에 대한 증오가 계속 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무가우나도 타카가 교진 놈은 소이리. 이후 피셔 타이거가 인간에게 속아 수혈까지 거부하며 죽어버리자 돌아버린 채 홀로 풀샤우트 섬을 습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わしと来てもらうよ 혹시라도 재등장하여 나미를 만난다면 생선구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론과 같이 이스트블루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인물이며 찐 이스트블루 출신인 해적 돈클리크는 해적함대 제독이라 불리고 있었는데요. 이스트블루에서는 보기 힘든 1700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으며 초기 나름 야망을 가진 루키로서 등장을 하였습니다. 당시 바다에서는 최강이자 최악의 해적이라 소개되었으며 현상금과는 맞지 않게 신척이 넘는 해적선을 지휘하였는데요. 俺こそがドンと呼ばれるにふさわしい男。 사실 지금 생각해도 이 정도면 사왕급 규모가 아닌가 싶었지만 위대한 항로를 나가기 전 한 사내에게 대함대가 개털리고 다시 이스트블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리도 재수가 없을 수 있는지 위대한 항로를 향하자마자 칠무회이자 유비킬러이자 현 세계 최강 거모인 미호크에게 개털리고 이후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돌아오게 된 것인데요. 해상 레스토랑에서 상대에게 도움을 받은 긴과 돈클리크였지만 역시 해적인지라 목숨을 구해준 해상 레스토랑을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운이 나락으로 간 것인지 미래 사황 루피와 미호크급으로 성장할 롤러노아조로 그리고 빈스모크 가문의 돌연변이인 상디까지 만나며 또 한 번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요. 루피와 싸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동료고나 바리고 독가스를 내뿜는 등 자본주의의 무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정신력만큼은 훌륭한 것인지 기절한 채로 자신은 최강이라며 돈클리크는 소리치기도 하였는데요. 俺は最強の男だ。 루피와 싸움 전에는 돈클리크는 배를 잃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미호크에게 이놈은 사기꾼이라며 도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나대면 두 동강이 나게 되었을 돈클리크는 루피에게 패배 후 킹이 되려가며 이후로는 등장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ドンクリグ俺たちは負けました 하지만 최근 최종장에서 간부들과 함께 또 한 번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간부급이었던 팔과 긴과 함께 해적섬에서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진중한 이미지로 바뀌었고 신세계까지 온 것을 보면 최소 억 단위의 현상금이 붙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해군으로서 하얀 사냥감 스모커의 직속부하인 타시기도 이스트블루 출신이며 굉장한 검 오타쿠로 등장을 하였는데요. よかった無事だったんですね国宝級の鈍い女だな 롤러노와 조로와 만남에서 얼빵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나름 당시 검을 주고받을 만큼 해군 잠바리의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에 대한 마음가짐 하나만큼은 찐으로 볼 수 있으나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やっぱりそうだわ三代鬼鉄です 해적에게서 빼앗긴 명검들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나름의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로에게는 패배하자 왜 자신을 배제했냐며 스모커 부하답게 객기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なぜ切らない私は女だからですか 하지만 현실은 니코로빈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배하였고 그리고 크로코다일에게는 싸움의 징계는 정의를 말하지 못한다는 굴욕적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쏙 빼기도 하였는데요. ここはそういう海だぜ 더 강해지라는 스모커의 말과 함께 타시기는 신세계에서는 패기를 사용하는 등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잔바리인 게 확실한 것인지 자연계열매 능력자인 모네에게 밀려버리고 조로가 다 죽여놓은 모네를 막타충으로써 끝내며 한계치를 보여주었는데요. ご苦労メガネ大佐 현재는 대령으로 자리한 타시기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최종장에서는 싸움은 하지 않고 소두대원들을 응원하는 모습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원피스 막바지에는 잔잔바리의 역할로 조로의 소꿉친구와 외모가 비슷한 점을 보아 죽지는 않고 계속 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모커가 극적으로 강해지지 않는다면 타시기도 현 상태에서 강함이 더해지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저격의 왕으로 사황 간부의 아들이자 현 사황 간부인 우솝은 갓 우솝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俺の名はキャプテンウソップ 이스트블루 출신 잔잔바리 중에서는 제일 라인을 잘 탄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라에 매우 능하며 겁이 많아 겁쟁이이고 부정적인 사상을 깊이 탑재하고 있어 사실상한 티가 더 많은 인물인데요. 밀짚모자 해적단에서는 나미와 함께 최약체 위치를 갖추고 있으나 순수 사격 능력 하나만은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초기부터 최종장까지 만나는 상대마다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한 번씩 사격술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오다가 자신을 죽이지 않게 만들었는데요. 사실상 오다가 워터세븐 편에서 이놈은 나가리 시킬까 하고 루피와 싸움을 만든 게 아니냐는 추측들도 나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NES 로비에서는 끌려가는 로빈을 사격으로 구출해 주었고 메인 인물들이 모두 벌레 같은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에 네거티브의 힘으로 페로나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또 한 번 자신의 네거티브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었는데요. 俺は元からネガティブだ 자신도 약한 걸 알고 있던 우솝은 루피를 진짜로 돕고 싶다며 2년간 수련을 거듭 후 자신은 이제 약골 탈출이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총을 들면 좀 강해지지 않을까 싶었으나 여전히 새총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련의 결과인지 신어인의 적단 간부를 쓰러뜨리는 등 나름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또 별다른 활약이 없던 우솝은 드레스로자에서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게 되는데요. 하비아비 열매 능력자인 슈거를 2번이나 기절시키는데 성공하며 드레스로자에서 벌어진 싸움의 판도를 확 바꾸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その名もキャプテンウソップだ 여기서 풀려난 거물급 인물들과 해적들은 우솝에게 감사를 표하였으며 여기서 갓 우솝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활약을 펼친 우솝을 도플라밍꼬마저 별 5개의 현상금을 걸어버리며 우솝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ゴークベリーだ 아버지인 야솝이 최근 총질 한 방으로 바르톨로메오 해적선을 아작내는 것을 보면 우솝도 순간 떡상을 하지 않겠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견문색 패기만 사용이 가능하며 상황을 쓰러뜨리는 와중에도 큰 활약 없이 잔잔바리로 활약하는 걸 보면 떡상의 순간은 영영 오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教育見える 훗날 샹크스 해적단과 밀짚모자 해적단이 만나게 된다면 야솝과 우솝의 만남을 위한 떡밥 캐릭터로 쭉 남아있을 거라 보이는데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는 이상 이스트블루의 잔잔바리로서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우솝이 아론이나 돈클리크, 타시기도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네요. 죄악체인 바다인 이스트블루에서 살아남은 잔잔바리들은 최종장에서도 꾸준히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俺は嘘つきでね 원피스에는 각 해적단마다 특징이 있으며 각각 내치기도 그렇고 데려가기도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해적단에서 게르 같은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밀짚모자 해적단 우솝입니다. まさかのサヤジだ 아, 이 새끼가 안 나올 수 없지 싶은 우솝은 전설적인 빨간머리 해적단 간부 야솝의 아들이며 야솝발로 루피와 함께 바다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구라에 매우 능하며 초기에는 나미보다 약한 게 우솝이구나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왜 있는지 모르는 초창기에는 엄청난 욕을 먹고 긍정의 아이콘인 루피마저 우솝이 답이 안 나오자 진심을 내뱉으려 하기도 하였는데요. じゃあいいさ今すぐこの船か 우솝도 좀 그랬는지 해적단을 잠깐 나왔다 들어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총을 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항상 새총질을 하고 있으며 2년 동안 수련 후에는 더 거대한 새총을 들고 나타났는데요.
약간 전투력 상승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도 약골이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우솝의 적격 실력만큼은 타고난 것인지 먼 거리에서 공격은 엄청난 정확도를 보여주는데요. 애니에스로 비해서 저격을 하는 모습과 드레스로자에서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엄청난 저격수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갓 우솝으로 올라서며 현상금까지 엄청나게 향상이 되었는데요. 훗날 야솝과 만남을 위한 떡밥 캐릭터로 아직도 밀짚모자 해적단에서 하차해야 할 한 명을 고른다면 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은 수염 해적단의 스트롱거입니다. 나름 악마의 열매 능력자이며 간부 도쿠큐의 에마인 스트롱거는 콧물을 겁나 흘리는데요. 이름은 강력하지만 이름과는 다르게 몸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야에서 첫 등장을 하였으며 도쿠큐를 태우자마자 피를 토하고 쓰러지기도 하였는데요. 항상 얘가 여기 있었는가 싶은 장면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데리고 다니나 싶었으나 최종장에서 스트롱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말말 열매 환수종 페가수스 능력자였으며 비행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열매를 먹어서인지 좀 건강해져서인지 과거와는 다르게 검은 수염과 도쿠큐를 둘 다 태워도 멀쩡히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 있으나마나한 캐릭터 중 하나라 보여지네요. 다음은 빨간머리 해적단 록스타입니다. 빨간머리에 부하답게 빨간머리로 등장한 록스타는 흰 수염 앞에서 처음 모습을 보였는데요. 샹크스가 뭔 생각인지 막내놈을 흰 수염에게 편지를 전달하라 하였으며 당시 사왕이었던 흰 수염은 편지를 찢어버렸는데요. 흰 수염에게 개무시를 당한 록스타는 계잡부였구나 싶었지만 당시 나름 9,400만 베리의 현상범이었습니다. 흰 수염 해적단에게 내 이름을 들어본 적 있냐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직 피레미인 걸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샹크스마저 거기서 넌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돼지기 싫으면 돌아오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개무시를 당하던 중 록스타는 최근 다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엘바프에 입성하려는 캡틴 키드를 보고 샹크스는 또 한 번 록스타에게 전령을 보내라고 셔틀을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간부급까지는 어려울 거로 생각되며 샹크스가 셔틀 시키려 데려왔다 보여지네요. あなたれとは話したかねえよ。ほんだら 다음은 돈키호테 패밀리 베이비5입니다. 애정 결핍이 제대로 박혀있는 베이비5는 과거 부모에게 버려졌었는데요. お前は役に立たない 어찌저찌 돈키호테 패밀리를 들어가게 되었으나 간부이지만 큰 소속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만 하면 발을 벗고 나서며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分かった喜んで死ぬわ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의 사이가 싸움에서 죽어달라 부탁을 하자 자신의 머리통에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이 뭔 짓거리인지 사이도 당황을 하였으며 라오즈는 저런 편리한 인간이 없다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개빡친 사이는 급 자신이 이기면 베이비5를 자신의 아내로 맡는다 하며 라오즈를 개털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나름 돈키호테 패밀리 간부급이었지만 충성도는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며 돈키호테 패밀리가 모두 체포될 때 혼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로크 워크스 미스타5입니다. 구 칠무의 크로커다일이 운영하던 조직 바로크 워크스의 간부이며 나름 5위에 위치한 미스타5는 폭포결매 능력자인데요. 비비를 잡기 위해 간부로서 등장을 하였으나 코딱지만 날리다 개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와 조로에게는 털릴 수 있다 쳐도 나약함의 절정인 우솝에게마저 타바스코탄을 먹고 괴로워하는 장면을 남겼는데요. 어찌 보면 자연계급의 초인계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큰 활약 없이 사라진 캐릭터로 나약함과 함께 현재는 소방수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저의 적단 버기입니다. 첫 등장 시 이놈은 뭔가 싶었던 버기였지만 사실 그의 과거는 해적왕 골드로저 해적단의 최연소 선원이었는데요. 견습으로 활동하였지만 당시 같이 있던 인물들은 미래 전설급 인물들로 샹크스나 레일리와 같이 초거물급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샹크스와는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절친한 사이였으며 당시에는 나름 해적왕이라는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샹크스의 엄청난 재능을 보고 꿈을 빠르게 포기하였으며 로저 해적단이었지만 해적단이고 나발이고 개인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あとはバレねえうちに船を降りちまおう 막대한 보물지도가 나오자 로저고 뭐고 자신이 혼자 꽁쳐두었으며 해적단에서 제공한 동강 열매를 먹는 척을 하고 팔아버리려 하는 등 엄청난 이기주의를 보여주었는데요. 금사자 시키와 싸우는 에드워 해전에서는 당당하게 선장을 말리고 빤스런을 치자고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섬을 찾으러 가기 전 혼자 열병에 걸려 가지 못하게 된 상황에 샹크스도 못 가게 만들어버리고 사실상 로저 해적단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였다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엄청난 주댕이와 운빨로 칠무회를 넘어선 상황에 자리에 올라섰으며 해적왕의 꿈을 다시 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흰수염 해적단 에이스입니다. 해적왕 골드로저의 아들이며 인맥 하나만큼은 타고난 에이스는 흰수염에게 패배 후 흰수염 해적단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흰수염이 거두어 주었지만 배때기가 불렀는지 매일 밤 선장의 목을 노리는 모습을 보였고 고집 하나만큼은 개쩌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흰수염을 인정하는 모습과 함께 기본 전투력이 있어서인지 대장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되는데요. 흰수염을 해적왕으로 만들겠다던 에이스 부대에서 팀킬이 나와버리고 에이스는 여기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장인 흰수염이 그 새끼 그냥 내비두라 하였지만 선장의 말을 가볍게 씹어버리고 티치를 찾아 나서는데요. 내버려둬. 홀로 나간 에이스는 티치를 만나는데 성공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1대1 대결에서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맥 하나는 지리던 에이스를 구하려 의형제 루피부터 흰수염 해적단과 산하 해적단들이 모두 모이는 등 제대로 판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해군도 조용히 죽이면 될 것을 굳이 전 세계에 사형일자를 공표하며 라이브로 이 장면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해군 대장은 물론 전설급 중장 거프와 칠무회 그리고 해군원 수까지 모두 모여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에이스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죽은 인원이 훨씬 많았으며 해군은 임펠다운 감옥이 털리는 굴욕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루피가 크로커다일을 포함한 혁명군 이완코프와 징배까지 데리고 대규모 탈옥에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풀려낸 에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흰수염은 목숨을 버리며 흰수염 해적단 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객기의 에이스는 뻔한 도발에 넘어가며 또 고집을 피우다 흰수염보다 먼저 죽어버리는데요. 이 새끼가 니 하나 구하려 지금 몇 명이 모여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일이 되어버리니 루피도 멘탈이 나가버리고 흰수염도 검은수염 해적단에게 사망해버리며 결국 또 다른 사황 샹크스까지 등장해서야 이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투력만 보면 흰수염 해적단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하는 짓과 결과를 보면 당장 버렸어야 할 캐릭터 1순위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00倍強いから 원피스에는 남들과는 다른 초강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혈통빨이 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혈통빨 지리는 부자 관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괴물부자 검은수염 티치와 록스입니다. 해적왕 로저 이전에 초강자이자 흰수염 같은 괴물들을 선원으로 데리고 있던 록스디 집에게 최근 왁구가 공개되었는데요. 이건 쌍댕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검은수염 티치와 닮아있으며 록스의 아들이 티치인 게 밝혀졌습니다. 록스는 과거 왕들을 납치 후 이모와 직접 대면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진짜 이름은 데비 디 지백이라 밝혔는데요. 세계 정부와 맞다이를 할 수 있던 범상치 않은 인물로 과거 어떠한 악마의 열매 2개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왕들을 거느리던 해적답게 보스가 엄청났으며 40년 전 아내와 자식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선원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었으나 빅맘과 샤쿠아쿠 그리고 미스버키는 여자의 감으로 록스가 아들이 생긴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난 뒤 록스는 갓벨리에서 인간 사냥을 하는 신이기사단 그리고 해군과 로저까지 상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거프와 로저에게 아작이 나버린 록스는 사망하였고 록스의 적단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성장한 록스의 아들 티치는 아버지가 찾던 열매인 것인지 어둠어둠 열매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록스의 핏줄이라 그런지 기본적인 강함이 남다르며 악마의 열매를 여러 개 처먹더니 급사왕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과거 자신의 아버지 쫄따구였던 왕지까지 잡아내고 해적섬을 차지하며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혁명군은 물론 세계 정부까지 상대할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버지의 핏줄을 제대로 타고난 혈통빨 중 하나라 보여집니다. 다음은 레일리와 미호크 그리고 헨콕 남매입니다. 이 뭔 개쌉소리인가 싶은 이 떡밥은 생각보다 확률이 높은 거로 보여지는데요. 과거 여인섬 대장 샤쿠야쿠는 레일리와 생활을 하고 있으며 과거 록스 시대 때부터 레일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저나 록스와 같은 거물들은 모두 샤쿠야쿠에게 뻑이 간 상태였으나 샤쿠야쿠는 레일리에게 뻑이 가버린 상황이었는데요. うちの人なら大丈夫よ 현재 직접적인 부부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자식으로 언급되었던 인물은 미호크가 있었습니다. 레일리와 비슷한 셔츠를 항상 입고 다니고 있으며 구렛나루 모양은 샤쿠야쿠와 판박이라며 언급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여인섬 최강자 자식이라고 보면 미호크의 강함도 충분히 설명됩니다. 또 다른 떡밥은 샤쿠야쿠가 신이기 사단에게 납치된 뒤 낳은 자식이 미호크라는 썰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 떡밥과 함께 최근에는 헨콕과 레일리의 관계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사의 적단 시절 러브레터를 보내던 샤쿠야쿠와 레일리의 자식 중 하나가 헨콕이라는 썰인데요. 헨콕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레일리가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호크와 등장을 하면 항상 붙어있는 점 그리고 세라핌조차도 동시 등장하는 것을 비춰 오다가 떡밥을 남긴 게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개쌉소리였습니다. 다음은 갈링성과 샹크스입니다. 신이기 사단 일원 중 한 명이며 현재는 오로성의 자리까지 올라가 버린 갈링성은 록스 시대의 특출난 강자였는데요. 갓벨리에서 누군지 모르는 여자와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으나 노밖으로 이 여자를 죽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왕직의 배신으로 1년간 세계 정부에게 잡혀 있었던 샤쿠야쿠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려 하였는데요. 전투력을 보자면 천룡인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초강자인 걸 알 수 있으며 혁명군 대장 드래곤마저 진짜 전쟁은 신이기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말을 한 만큼 최소 4왕급 강함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それ以下だ 그리고 아들 샹크스는 현 사왕이며 이미 떡밥 자체가 남다른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패왕색 패기는 물론 패기 자체가 일반 해적들과는 확연히 다른 점을 볼 수 있으며 사실상 개14기 부자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로성의 장남 샴록도 최근 신이기 사단으로 등장하여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가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우솝과 야솝입니다. 위에 언급한 강자들을 보다 우솝과 야솝이 나오니 뭔가 좀 그러한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나름 사왕의 최고 간부들이며 야솝은 엄청난 강함을 갖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 다 엄청난 저격수를 자랑하나 우솝은 새 총질을 하고 있고 야솝은 그래도 총질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 해군 적격 강자를 초기부터 잡는 모습을 보였고 특별한 강함이 나오지는 않고 있으나 최근 바르톨로메오 해적선 하나를 아작을 내버리며 우솝과는 다르구나 싶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솝은 엄마를 버리고 바다로 떠났지만 아버지를 존경하던 우솝은 새 총질을 하고 있었으며 구라에 매우 능하였는데요. 루피는 야솝과 관계 때문인지 우솝을 해적단으로 들이게 되었고 이후 처참한 우솝의 약함에 빠기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 오다가 만들어낸 어거지 장면들로 우솝은 나름 5억의 현상금이 걸리게 되었으며 현재는 그래도 욕을 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흰수염과 위불입니다. 확률이 낮아 보이지만 자칭 흰수염 아들인 위불은 강한 만큼은 흰수염을 빼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흰수염은 과거 록스의 적단에서부터 사왕의 자리까지 올라섰던 인물이며 원피스를 찾아낼 수 있었지만 왕좌의 자리만 지키고 있던 바다의 제왕이었습니다. 미스버키는 자칭 흰수염의 아내이며 아들은 위불이라 떠벌리고 다녔는데요. 위불은 칠무회로 첫 등장하였으며 혼자서 상대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자루는 그 새끼 강함만 보면 흰수염과 매우 흡사하다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위불은 마르코가 없는 사이 흰수염의 고향인 스핑크스 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해군 대장급까지는 어려웠는지 패배하고 잡혀간 뒤로 현재는 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적왕 로저와 객기의 에이스입니다. 록스고 흰수염이고 나발이고 사실상 로저는 이들보다 정점에 있었던 사내라 볼 수 있는데요.
마케팅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었으며 원피스를 최초로 찾아낸 인물이며 원피스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볼 수 있습니다. 패왕색패기와 함께 능력 없이 바다를 제패하였으며 그의 강함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로저는 몰래 연애질을 하며 자수하기 전 자신의 자식을 남겨두었고 포트거스 디 루즈를 통해 에이스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없던 에이스는 로저의 부탁으로 해군 중장 거프에게서 길러지게 되었는데요. 루피와 함께 길러지던 에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고집이 지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 고집은 훗날 흰수염 해적단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에이스는 칠무에도 때려잡으며 나름 루키 중 이름을 날렸지만 결국 흰수염 해적단으로 들어가게 되었었는데요. 흰수염 대장 중 하나이지만 스몰에게 스모커와의 승부를 보면 자연계 능력이 없었다면 금방 골로 갔을 수도 있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집부리다 패왕색패기를 제대로 다루기 전 흰수염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며 민폐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카이도우와 노빠꾸 야마토입니다. 지상 최강의 생물로 불리며 패배하여도 계속 나타나는 카이도우는 기본적인 강함과 함께 악마의 열매까지 갖추어져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사황 중 포스가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악의 세대 캡틴 키드나 루피를 일격에 리타이어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百獣のカイドウ 사실상 첫 승부에서 마음만 먹었다면 현재까지도 사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거로 보여지나 빅맘과 함께 여유를 부리다 최악의 세대들에게 개털리고 말았는데요. 패왕색패기를 휘감는 패휘감 공격으로 패왕색이 없다면 카이도우 자체를 상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카이도우와 맞다이가 가능한 여자는 빅맘과 자신의 딸인 야마토가 있었는데요. 카이도우의 피를 받아서인지 패왕색을 가지고 있으며 패휘감 공격까지 날려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나가다 쌈박질을 하던 에이스는 야마토를 보고 왜 이놈이 선장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였는데요. 현재 나이와 핏줄을 보면 야마토는 훗날 최소 사왕급의 위치에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해군부자 도끼 손목권과 헤르메포입니다. 초기 등장한 대령 도끼 손목권은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거프에게 빤스러너란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다 100개 크로를 잡은 것이 모건이라는 게 밝혀져 이놈이 생각보다는 강한 해군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기 등장해서 그렇지 부하들을 다루는 솜씨나 깡따구를 보면 해군에 있었다면 최소 중장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보여지는데요. 이런 모건의 핏줄인 헤르메포는 망나니처럼 살아왔지만 루피가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눕히자 급 해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코비와 함께 거프 아래로 들어간 뒤 소련까지 진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군 현상금 1억 베리까지 걸려있으며 무장색패기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까지는 헤르메포에게는 과분한 자리로 보여지며 흔치 않은 해군부자 관계입니다. 다음은 개사기인 거프와 드래곤 그리고 루피입니다. 親父に会ったそうじゃな 이건 뭐 14기가 아닌가 싶은 혈연 관계로 해군 중장 거프는 사실상 원수도 충분히 가능한 인물이며 해적왕 로저의 라이벌 관계로 해군 전설로 불리고 있었는데요. 사왕이고 나발이고 거프는 애들 부르듯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이를 먹은 상태이지만 현 사왕 간부들이 다구를 쳐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비가 개착한 척만 안 했어도 충분히 탈출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해적섬의 인질로 잡혀 있는데요.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미친 듯한 강함을 보여주는 거프의 아들은 혁명군 조직의 보스였으며 역대 최악의 현상범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それもいい 과거 해군인 시절이 잠깐 있었지만 세계 정부와 대항하기 위해 혁명군을 만들었으며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의 강함을 가진 것인지 가늠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해군 중장인 스몰에게 스모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모습을 과거 보여주었으며 사보가 넘버 2급인 걸 보아선 드래곤도 최소 4황급 강함을 가졌을 거로 보여집니다. 世界は我々の答えを待っている 그리고 혁명군 보스의 아들인 루피는 현재 사왕으로 올라섰으며 해군과 혁명군 그리고 해적까지 이 세 사람은 엄청난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루피는 칠무에부터 사왕까지 현재 때려잡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거기다 니카로 불리는 기어5 모습까지 보여주며 이건 뭐 사실상 해적왕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부자 관계들 중에서도 이 세 사람과 대적할 관계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다음은 거인 하랄드와 로키입니다.
거인족 중에서도 초강골로 뽑히는 하랄드는 과거 록스 시대에 살아있었으며 해군 대장도 때려 죽이던 록스가 하랄드에게 동료를 권유하기도 하였는데요. 너와 내가 있다면 무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아선 거인족 중 최강자로 보이며 패왕색패기도 다루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패휘감 공격과 함께 록스와 하랄드가 싸우는 장면도 있었으며 무승부인 걸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록스는 자신의 해적단 선원들에게 하랄드라는 괴물이 있다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하랄드는 엘바프루리의 록스 해적단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랄드의 아들 중 하나인 로키는 아버지와 어떠한 사연이 있던 것인지 이런 괴물급 강함을 가진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랄드가 가지고 있던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루피와 샹크스의 관계처럼 록스디지맥을 동경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대로 싸우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강함은 최소 사왕부선 장급의 강함을 갖춰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랄드가 살아있었다면 웬만한 부자들에게 밀리지 않는 최강 거인 부자로 남았을 거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원피스에서 와 개세다 싶은 패왕색 패기를 휘감는 패위감 공격은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도 소수들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견문색을 무력화시키는 건 물론 악마의 능력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택받은 강자 중에서도 패위감이 사용한 초강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새로 등장한 인물들도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해적왕의 왼팔 스코퍼 가반입니다. 와 시불의 역시 해적왕의 양팔은 다르구나 싶게 골드로저의 왼팔인 가반은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쌍도끼를 휘두르며 과거 흰수염 해적단과의 싸움에서 코즈키오덴과 여유있게 맞다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초강자들이 모여있던 로저 시절 강자 중 한 명이었지만 샤쿠야쿠에게는 뻑이 가버려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크로커스와 만남으로 떡밥만 남겨졌던 스코퍼 가반은 최근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바프 편에서 등장하며 사왕이 된 루피와 조로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로키를 풀어주려는 루피에게 수갑 열쇠를 가져가 보라며 루피를 개패드패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처맞은 루피와 조로가 제대로 싸우려 하나 가반은 급 항복을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리고 신이기 사단이 등장하자 망설임 없이 셰퍼드 성에게 공격을 시전하였고 셰퍼드 성은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반은 패위감 공격으로 셰퍼드 성을 압도하였으며 재생을 못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군코까지 1초 만에 나가리 시킬 수 있었으나 아들이 인질로 잡혀 리타이어 되고 말았는데요. 아들만 인질로 잡힌 상황이 아니었다면 신이기 사단 2명을 혼자 압도할 수 있는 패왕색을 가진 초강자 중 한 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티치 아빠 록스입니다. 해적왕 로저 이전의 바다의 제왕이라 볼 수 있던 지백은 흰수염이나 빅맘과 같은 초거물들을 선원으로 데리고 있었는데요. 버기의 아버지라는 떡밥들이 나왔었지만 실상은 검은 수염의 아빠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은 시원시원을 넘어선 개 노밖으로 어린 로키가 대들자 바로 아작을 내주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록스는 과거 엄청난 괴물들을 선원으로 둔 만큼 패왕색 패기는 물론 패위감 공격도 가능한 강자였습니다. 샹크스와 같이 검을 사용하며 여기서 충격파를 일으키는 특이한 검기를 사용했다 하는데요. 패왕색 패기 자체를 검에다 두른 뒤 날려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때문인지 당시 카이도우도 록스에게는 찍소리도 못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군대장조차 록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아서인지 해군대장을 사망시켜버리고 갑벨리에서는 가프와 로저가 힘을 합쳐서야 겨우 록스를 잡았다 전해지는데요. 거인족 최강자로 볼 수 있는 하랄드의 패왕색 패기와도 맞다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거프나 흰수염 그리고 로저와 같은 인물보다도 한 수 위에 있던 초강자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티치가 록스의 의지를 잇고 있으며 티치도 패왕색을 타고났을 거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루피 오른팔 롤로노아 조로입니다. 현 사왕 루피의 오른팔이며 아직 패왕색 어린이인 롤로노아 조로는 자기가 패왕색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괴물 같은 강함을 가지고 있으며 카이도우의 오른팔 킹을 잡아내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옥상에서 빅맘과 카이도우와 대치하였으며 여기서 개털리기 시작하였으나 마지막 혼신의 기술을 보여주었는데요. 무의식으로 쓴 패위감 공격을 시전하였으며 카이도우 배때기의 피가 철철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카이도우도 순간 당황하며 니놈도 패왕색이냐 말하였는데요.
하지만 조로는 뭔 개쌉소리냐 말하고 패왕색 패기를 가진 것을 모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가반과 만남에서 자신이 패왕색 패기를 가진 것을 알았으며 패왕색 패기를 수련 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노빠꾸 야마토입니다. 카이도우의 자식인 야마토도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으며 첫 등장 시부터 패위감 공격인 뇌명팔괴를 날려대었는데요. 나름 사왕간부인 울티는 뇌명팔괴 한 방에 나가 떨어졌으며 야마토는 과거부터 확실히 태생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이스와 싸움에서 에이스는 야마토가 개세다 느끼고 급 태세 전환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야마토는 카이도우와 1대1이 가능한 몇 찬되는 인물 중 하나이며 현재 나이와 악마의 열매 능력까지 본다면 충분히 사왕급 강자로 올라설 수 있다 보여집니다. が船長でもねえなんて納得いかねえ。 다음은 해적왕 골드로저입니다. 해적 역사상 최고 현상금 55억 6,480만 베리를 가지고 있는 골드로저는 해적왕이라 불리는 인물인데요. 악마의 열매 능력 없이 순수 패기만으로 세계를 제패하였으며 갓벨리 사건 때 록스 해적단을 무너뜨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당연히 패왕색 패기를 가지고 있으며 커틀러스라는 최상 명검을 사용하였는데요. 카이도우도 베어버릴 수 있던 코즈키오댕은 로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찍소리도 못하고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흰수염과의 만남에서는 서로 패위감 공격으로 충돌만으로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하였는데요. 최근 나오는 패왕색 패기 사용자들의 패왕색 충격파 공격들은 샹크스나 과거 록스디지백과 같은 인물들이 사용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저가 사용하는 카무사리 기술도 이런 패왕색 패기를 방출하는 패위감 공격 중 하나라 볼 수 있는데요. 로저가 이겼다고 볼 수 있는 코즈키오댕이나 더글라스 블릿 그리고 록스디지백 같은 인물들을 보면 모두 패왕색 패기를 휘감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라이 코즈키오댕입니다. 노빠꾸 인생을 살아온 코즈키오댕은 로저와 흰수염 해적단을 모두 경험해본 흔치 않은 인물로 강함 또한 남달랐는데요. 흰수염은 오뎅과 첫 만남에서 어마어마한 게 달려오고 있다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강함은 물론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었으나 로저나 흰수염급들에게는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카이도우와 싸움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노쿠니를 먹으려는 카이도우에게 패왕색 패기를 감은 패위감 공격을 날려버렸는데요. 도원십군이라는 기술로 카이도우 배때기를 베어버리고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남겨주었습니다. 카이도우와 끝까지 싸웠다면 오뎅이 충분히 이겼을 거로 보여지며 패위감을 사용하는 과거 강자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거인족 엘바프의 왕 하랄드입니다. 거인족 엘바프의 왕인 하랄드는 로키의 아버지이며 과거 록스와 맞다이가 가능하였던 인물인데요. 록스 자체가 패왕색과 패위감 공격을 사용하고 해군대장도 죽여버리는 강함을 보여준 것을 보면 하랄드도 이 정도의 강함을 갖추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록스와 처음 만난 하랄드는 패왕색을 맞부딪히는 모습을 보였고 거의 동급의 수준으로 표현되었는데요. 당시 최강자였던 록스마저 동료들에게 하랄드는 매우 강하다며 자신의 배에 영입하려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거인족으로서 신체적 강함 자체가 다르고 패왕색을 보유한 점 그리고 아들 로키의 상태까지 보면 거인족 최강자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잊혀진 구 사왕들입니다. 로저 이후 해적왕으로 언급되던 사왕들은 바로 흰수염을 포함한 카이도와 빅맘 그리고 샹크스였는데요. 일반 해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패왕색 패기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객기의 에이스를 말리려 샹크스가 흰수염에게 미팅을 한 시점에 칼을 대기만 하였는데 하늘이 갈라지기도 하였는데요. 샹크스가 꼬꼬마 시절에는 과거 흰수염은 로저 해적단과 싸움에서도 엄청난 패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왕으로 자리를 잡았던 카이도우는 최근 제대로 패위감을 보여주었고 이를 루피에게 전수를 해주려는 것인지 루피를 계속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질세라 샹크스는 과거 로저의 카무사리 기술을 키드에게 날려주며 패위감 공격을 방출하며 수준 차이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정사정 없이 카이도우와는 다르게 그냥 해적단을 괴멸시켜버렸는데요. 최소 9사왕급이 되려면 패위감 공격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선택받은 자들이 올라설 수 있는 곳인 것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은 인매광 루피입니다.
주인공 버프가 지리는 루피도 당연히 패왕색 팩이 보유자였으며 몇 번을 리타이어 되었지만 되돌아와 사왕의 자리까지 올라섰는데요. 카이도우와 첫 만남에서는 4명 8괴의 일격으로 나가떨어지며 참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후 효고로에게 새로운 무장색 팩이 유행을 배우게 되었으며 다시 한번 카이도우와 마주하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개털리자 너무 답답하였던 카이도우를 통해 패왕색 폐기를 휘감는 방법을 터득하고 드디어 사왕과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왕으로 올라설 경지에 오른 루피는 또 한 번 개털리고 말았으나 진정한 스승 카이도우는 루피가 니카가 되는 데까지 기다려주었는데요. 이후 패휘감을 터득하며 니카로까지 변하게 된 루피는 키자루나 오로성과도 싸울 수 있는 레벨이 되었으며 현재 해적왕에 가까운 남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드래곤이나 할아버지도 당연히 패왕색 폐기를 갖추고 있으며 패위감이 가능할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세계 정점에 있는 자들은 모두 패왕색을 타고났으며 이런 패위감을 사용하는 자들은 제대로 핏줄 빨인 거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원피스에는 바다의 제왕들 사왕이 있으며 사왕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왕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후보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나름 카이도우 라이벌이었던 게코모리아입니다. 이 새끼가 사왕 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게코모리아는 과거 나름 록스 해적단 선원이자 현 사왕 카이도우와 맞다이를 할 수 있었는데요. 링코에서 맞다이를 진행하였으나 모리아는 여기서 동료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빤스런을 쳤었습니다. 정확한 상황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당시 동료들 전력차로 패배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부터 죽지 않는 부하들에 집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개인 단련보다는 부하들 양성에 힘을 쏟았으며 스릴러바크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바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리아가 당시 카이도우와 비견되는 초강자였다 말하나 23년이 지난 지금은 칠무에이지만 포스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패기를 익히기 전인 루피에게도 개털려버리는 모습을 보였고 정상전쟁에서는 징베에게 맞고 정상전쟁이 끝난 뒤에는 도플라밍고에게 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코인급 떡락인 지도를 갖추고 있다 보여지나 최근 모리아가 검은 수염 앞에 등장하고 와노쿠니에 대한 또 다른 배경이 모리아에게 있지 않냐는 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무언가 떡밥이 던져지는 모리아는 사왕 후보에서는 충분히 나가리 되었지만 최종장에서 다시 등장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림자 열매와 함께 모리아도 무언가 다른 뒷배경이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다음은 흰수염 잔당 마르코입니다. 15살부터 해적지를 해온 마르코는 흰수염 해적단 부선장급이었으며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등장하였으나 비중이 엄청난 인물이었는데요. 정상전쟁에서는 해군 대장과 맞다이를 펼치며 사왕간부는 대장과도 싸움이 가능하구나 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칼빵을 맞고 점점 밀리기 시작하자 마르코도 덩달아 포스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였는데요. 정상전쟁에서 에이스와 흰수염을 잃게 되자 마르코는 흰수염 해적단 잔당들의 대장으로 올라서게 되었고 이후 검은 수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름 혈전이라 불리지만 흰수염의 흔드는 들열매까지 먹어버린 검은 수염과 임펠다운 동료들까지 합세하여 이 싸움에서 흰수염 잔당들은 개털리고 말았다 하는데요. 여기서 검은 수염을 잡아내는데 성공했다면 마르코가 사왕의 자리로 올라섰을 거로 보여지나 개털려버리자 이 싸움 이후 검은 수염은 사왕이라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흰수염 해적단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으며 위블에게 개털리고 다니고 있으며 마르코는 흰수염의 유산인 스핑크스 섬을 지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썩어도 준치인 것인지 사왕 카이도우의 양팔인 퀸과 퀸을 혼자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 사왕 후보자의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최악의 세대 대장 캡틴 키드와 로우입니다. 최악의 세대에서 넘버원 현상금을 가지고 있던 캡틴 키드와 로우도 사왕 후보자였으며 와노쿠니에서 빅맘을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카이도우와 만나기 전 캡틴 키드는 먼저 지푸라기와 아프와 함께 연합을 이루었지만 배신을 맞아버리고 카이도우에게 개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와노쿠니에 잡혀 있었으며 루피마저 카이도우에게 한방에 나가리 되자 최악의 세대고 나발이고 다 뭣도 아니구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제2막에서 루피와 함께 로우 그리고 캡틴 키드는 두 사왕을 상대로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로와 킬러까지 합세하여 대치하였지만 결국 대결 구도는 루피 대 카이도우 그리고 캡틴 키드와 로우 그리고 빅맘이 대치를 하였는데요. 지푸라기 호킨스의 능력으로 순간 골로 갈 뻔하기도 하였지만 로우와 키드는 패기와 함께 이미 악마의 능력을 각성한 기술들을 보여주었고 빅맘을 상대하였습니다. 엄청난 공격들과 함께 빅맘을 오니가시마를 관통시켜 떨어뜨리는데 성공하였고 빅맘이 죽거나 기절한 것은 아니었으나 리타이어 시켜버리며 사왕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맘을 때려잡으며 현상금은 각각 30억 베리가 걸렸으며 이놈들도 사왕만큼은 치는구나 싶어 사왕이 되는 것인가 하는 기대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로우는 신사왕으로 올라선 티치에게 개털려버리고 키드는 당당하게 빨간 머리를 찾아갔지만 개쪽을 당하며 해적단이 괴멸해버리고 맙니다. 이후 두 사람은 등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왕 후보에서 나가리 되어버리고 루피만 혼자 승승장구하고 있네요. 다음은 빅맘 해적단 2인자 카타쿠리입니다. 사왕 빅맘의 차남이며 패왕색 패기를 타고난 샬롯 카타쿠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엄청난 견문색 패기를 보여주었는데요. 빅맘 해적단의 사실상 2인자이며 루피를 만나기 전까지는 패배한 적이 없는 괴물 중 하나였습니다. 루피와 싸움에서는 사실 개털을 수 있었으나 플랑페가 꼼수를 쓴 걸 알았던 카타쿠리는 자신의 배에 빵꾸를 내버렸는데요. 기어포 루피와 쌈박질을 해대며 패왕색 패기를 발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박빙의 승부였고 루피는 순간 정신을 잃기도 하였는데요. 카타쿠리도 서 있는 채로 쓰러져 버리며 사실상 당시 승부는 무승부라고 봐서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빅맘의 적단에서는 차남이지만 실력만으로는 빅맘 다음의 강자이며 빅맘이 나가리 되자 카타쿠리와 잔당들이 빅맘의 적단을 이어갈 거라는 소문들도 나돌았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빅맘의 적단은 와해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카이도우의 오른팔 킹입니다. 종족 하나만큼은 제대로 타고난 킹은 카이도우의 첫 동료이자 오른팔로 볼 수 있는데요. 과묵하고 냉철한 성격을 갖추고 있으며 종족 자체가 겁나 센 루나리아족으로 카이도우를 조이보이라 생각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23년 전 게코모리아와 싸움에도 참여를 하였었고 사왕의 간부로서 큰 활약을 펼쳤었는데요. 와노쿠니의 악마의 열매 능력과 함께 제대로 쌈박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왕의 2인자답게 포스가 남다르며 루나리아족의 정보가 없다면 이기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조로와 싸움에서 강함을 보여주기는 하였지만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지 않고 카이도우에 비해서는 확실히 포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로에게 개털린 뒤였지만 나름 2인자와 3인자인 킹과 퀸은 해군 대장 로쿠규에게 일방적으로 털려버린 뒤 현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카이도우를 이어 사왕의 자리를 이어가기에는 부족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자 루피 야마토입니다. 야마가 풀린 듯한 야마토는 어린 시절 카이도우의 학대 때문인지 고삐가 제대로 풀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신을 코즈키 오뎅이라 칭하고 있으며 여자이지만 아들이라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확실히 카이도우의 피를 물려받은 거로 보이며 패왕색 패기는 물론 강함 자체가 남다르다 보여지는데요. 일단 패왕색을 갖춘 것은 물론 패왕색 패기를 휘감을 수 있으며 카이도우와 1대1이 가능한 극소수 강자 중 한 명입니다. 도비로포 같은 간부들은 일격에 날려버릴 강함을 가지고 있으며 악마의 열매 자체도 희귀종으로서 강함을 더해주는데요. 카이도우의 기술은 뇌명팔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자 캐릭터 중에서는 빅맘 다음으로 강한 여자 캐릭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객기의 에이스와 만남에서도 에이스는 야마토를 보며 와 얘가 왜 선장이 아니지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타고난 것이 다른 야마토는 백수의 적단 2인자와 3인자인 킹과 퀸도 야마토를 이기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들과 친화력과 행동을 보면 루피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강함이 갖추어져서인지 충분히 마음만 먹는다면 사왕으로도 올라설 수 있는 인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와노쿠니에 남아있으나 훗날 바다로 나간다 말하는 모습도 보인 거로 보면 훗날 해적으로서 루피와 재회 활약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만약 야마토가 카이도우를 적극적으로 돕는 자식이었다면 카이도우 패배 후 다음 사왕의 자리에 올라섰을 인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원피스에는 밝혀지지 않은 남매와 형제들이 있으며 이들도 핏줄빨인지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원피스에 나오는 형제와 남매 그리고 자매들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관계들도 있으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드디어 밝혀진 샹크스와 샴록 형제입니다. 아, 이 새끼 쎄도 너무 센데 싶었던 샹크스는 확실히 개쩌는 핏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 오로성인 갈링성의 쌍둥이 아들 중 하나였으며 강자들이 모여있다는 해적들 중에서도 특출난 패왕색 패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왕급이어도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며 애지간한 놈들은 지나가기만 해도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캡틴 키드고 나발이고 일격으로 리타이어 시키기도 하였는데요. 사왕에서도 상위 클래스이며 이런 엄청난 강함을 지닌 샹크스에게는 친형이 있었습니다. 오로성 피거랜드 가문이자 신이기 사단으로 속해 있는 피거랜드 샴록이었는데요. 두 형제는 39년 전 웨스트블루 카벨리에서 태어난 게 밝혀졌으며 샹크스와 샴록의 어머니는 등장하자마자 갈링성 손에 죽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샴록의 첫 등장은 오로성과 만남이었으며 이때만 해도 샹크스가 왜 저기에 나오나 싶었지만 쌍둥이 샴록인 게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최근 샴록은 엘바프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의 기사단으로 엘바프의 왕자 로키를 영입하려 협박을 하며 고문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샴록과 샹크스는 만난 적이 없을 거로 보였으나 과거 샹크스가 잠깐 마리조아로 온 적이 있다 말하며 접점이 있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샴록의 검은 케로베로스로 변하며 로키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금코를 남겨두고 떠나였는데요. 샴록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현재 신이기 사단이 난리를 치는 중 보여준 전투력을 보면 샴록은 당연히 다른 신이기 사단 멤버들보다 높은 강함을 가지고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샹크스 자체가 사왕 중 패기 자체가 남다른 것을 본다면 샴록도 당연히 패왕색을 타고났으며 남다른 악마의 열매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되네요. 다음은 빈스모크 가문의 상디 남매입니다. 먼저 사황 왼팔로 자리를 잡은 상디는 패왕색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웬만한 강자들은 다 씹어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뭔 요리사가 이렇게 강한가 싶었지만 가문 자체가 남다른 것이었으며 상디는 빈스모크 가문에서 태어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빈스모크 가문의 자식들은 혈통인자를 이식해 태어난 개조인간들로 금 나타나게 되었으며 일상생활은 제대로 마탱이가 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상디의 누나를 제외하면 상디와는 전혀 다르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과 함께 강함 또한 남다른 걸 보여주었습니다. 악명 높은 빈스모크 가문답게 현재 사왕의 왼팔인 상디가 형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처맞고 자랐으며 엄마를 닮은 상디만이 인간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빈스모크 가문은 베가펑크급 과학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들이 만든 레이드 슈트는 상디의 남매들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레이드 슈트를 입은 빈스모크 남매는 상디를 제외한 4명이서 빅맘 해적단과 맞다이도 가능하였으며 장성들과도 밀리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빅맘 해적단 1만 별동대들을 전멸시키고 빤스런까지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슈트를 입는 것만으로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며 빛의 속도로 움직이거나 투명화가 가능하게 되는 모습까지 상식을 뛰어난 강함을 가지게 됩니다. 스테ルス 브라크! 상디도 이 슈트를 입고 싸우자 확실히 남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빈스모크 가문의 4남매와 그리고 상디까지 모이게 된다면 최강 남매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름이 기억 안 나는 펑크 형제입니다. 펑크 형제만 들으면 아, 이 새끼들이 누구였지 싶은 펑크 형제는 왁구를 보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5,700만 베리와 3,600만 베리 현상금을 가진 펑크 형제는 이글이글 열매를 얻기 위해 드레스로자에서 등장을 하였습니다. 키가 작은형 켈리펑크는 팔보수군의 부두령과 맞다이를 하였으나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개털리기가 무섭게 켈리펑크는 급동생인 바비 펑크에게 자신을 입으라 말하였습니다. 재킷 열매 능력으로 켈리와 바비가 합쳐지며 합쳐진 펑크 형제는 부두령을 가볍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는 결국 리타이어 되었고 우섭으로 인해 인형에서 풀려나게 되었지만 이후 도플라밍고가 루피 일행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자 배신을 때려버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배은망덕함을 사람들은 기억조차 못하는 불운의 형제입니다. 다음은 행콕 자매입니다. 어린 시절 인신매매꾼들에게 잡혀 천룡인들에게 팔렸던 행콕 자매 중 썬더 소니아와 마리골드는 뱀뱀 열매 능력자인데요. 천룡인들이 심심풀이로 악마의 열매를 먹여 능력자가 되었으며 지옥 같은 4년을 버티다 피셔 타이거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천룡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장면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썬더 소니아와 마리골드는 행콕과 다르게 왁구는 좀 모자란 모습을 보이며 아버지가 다르다는 썰들도 나돌고 있는데요. 뱀계열 악마의 열매다 보니 동물형으로 변신하면 제대로 왁구가 무서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기 패기를 사용하며 루피를 상대하였고 나름 여인섬에서 간부급으로 남아있다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천룡인들 노예로 있던 시절 노예 마크가 등짝에 남아있으며 현재는 행콕 등장 시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황 간부 울티와 페이지원 남매입니다. 남매가 모두 사황 간부이며 고대종 용용 열매를 먹은 울티와 페이지원은 과거 칠무회였던 하나후다의 자식들이었는데요. 에이스가 하나후다를 골로 보내버리자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카이도우가 페이지원과 울티를 거두어 주었으며 페이지원은 울티가 세벼온 악마의 열매를 먹고 해적단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페이지원은 상디와 싸움에서 악마의 열매 능력을 보여주었고 열매빨인지 맷집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빅맘과 만남에서 폐위감 공격에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동생을 굉장히 아끼는 울티는 노빠꾸인 성격을 보이며 한 번씩 벙찌는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루피와 만남에서 패기 박치기를 보여주었고 야마토에게는 뇌명팔괴를 맞고 순간 나가리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용열매 능력자여서인지 맷집이 장난이 아니었으며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나가리시킨 빅맘에게 또 대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깡따구로 계속 몰아붙였지만 결국 프로메테우스와 나폴레옹이 발사한 메이저포를 맞으며 리타이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페이지원과 울티는 칠무회의 자식들이며 현재 나이가 매우 어리고 능력자이자 패기 사용까지 활용하는 것을 본다면 해적으로서 미래는 창창하다 보여집니다. 우애가 좋은 남매네요. 다음은 남매썰이 돌고 있는 미호크와 헨콕입니다. 샤쿠야쿠의 과거가 나타나며 급돌고 있는 썰은 미호크와 헨콕의 남매썰인데요. 과거 로저고 록수고 홀리고 다니던 샤쿠야쿠는 누군가의 배신으로 납치를 당하게 되었고 1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합니다. 이후 등장한 곳은 갓벨리였으며 갓벨리 인간 사냥 대회 상품으로 샤쿠야쿠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누군지 모를 남자와 낳은 자식이 미호크이며 현 남편인 레일리와 낳은 자식이 헨콕이라는 썰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구렛나루 모양과 옷 그리고 헨콕과 모습을 드러내던 레일리는 역시 이유가 있던 것이었는데요. 미호크는 모두가 인정하는 최강 검사이자 샹크스의 라이벌이며 헨콕은 여인섬 최강이자 악마의 열매마저 남자고 여자고 웬만하면 홀릴 수 있어 사실상 최강 남매라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질무의 출신이며 태생은 물론 패왕색 패기까지 갖추고 있어 남매가 확실하다면 최고의 남매라 볼 수 있습니다. らわが美しいから 다음은 고아 왕국 트리오입니다. 친형제는 아니지만 친형제 이상의 끈끈함을 가지고 있는 루피와 사보 그리고 에이스는 고아 왕국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해적왕의 아들인 에이스 그리고 혁명군 대장의 아들인 루피 마지막으로 귀족 출신인 사보는 어린 시절부터 해적을 때려잡기도 하였으며 바다로 나가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싹이 보이던 세 형제는 한 명은 사황 간부가 되었으며 한 놈은 사황이 되었고 또 한 놈은 혁명군 넘버2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맏형인 에이스가 객기를 부리지 않았다면 패왕색 각성 후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객기를 부리다 흰수염과 먼저 가버린 에이스를 뒤로하고 기억을 잃었던 사보가 나타나며 루피는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데요. 현 사왕이자 조이보이인 루피와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은 혁명군 넘버2 사보는 최강의 형제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보와 루피는 세계 정부와 신이기 사단과 최종장 대규모 싸움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貴族に生まれて恥ずかしい 다음은 대규모 빅맘의 자식들입니다.
아 진짜 겁나 많이 낳았구나라는 말이 나올 빅맘의 자식들은 대규모 남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빠가 다 다르다 봐도 무방한데요. 종족마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규모 자체가 달라 웬만한 형제는 이들을 이길 수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장성들은 기본 10억이 넘는 현상금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급들도 다 억대 현상금이 걸려 있는데요. 85남매로 이들의 현상금을 합치면 100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장남 샬롯 페로스페로만 봐도 나이가 50세이며 막내는 8살로 빅맘의 대단함을 알 수도 있는데요. 장성급 중 최강자인 샬롯 카타쿠리는 패왕색 패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루피를 만나기 전까지 패배가 없어 빅맘 자식들 중 최강자라 볼 수 있습니다. 己の力量を知る。 숫자빨로는 이길 수 없는 85남매는 현재 빅맘이 사라진 뒤 여기저기서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굴에는 장사가 없다 보니 현존 최강 남매 구성으로 볼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俺の妹に